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벚꽃 대선은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 같죠. 지난주부터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사실 지금 행보가 대선 전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설 이후에 기존 입당 여부도 가닥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야권의 견제도 그렇게 되면 본격화되겠죠. 오늘 3부와 4부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에는 대선 주자들 행보와 최근 지지율 흐름 등과 관련해서 주목할 특징과 변화 또 향후 추이 등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뉴스 정면 승부 시간에 이 오프닝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45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말이죠. 공직, 정치, 군대 경력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백악관에 입성한 비결은 뭘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트럼프의 향후 대외 정책 그리고 대내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안세영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세영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 도널드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라는 책을 직접 쓰셨는데 저도 이 책을 한 4시간에 걸쳐서 금방 단박에 읽어버렸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재밌고 또 트럼프의 협상 방식과 대응 전략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세영입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 행정부 20일 날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정당을 3번 갈아탔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 놓고 보니까. 예. 비즈니스맨 출신인데 재정, 통상, 이민, 주요 정책들도 오바마 행정부와는 지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등이 가입한 환태평양 경제협력, TPP라고 우리 하는 거. TPP는 쓰레기통에 버리겠다고 진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이 지난 몇십 년간 굉장히 추진해온 지역주의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도 굉장히 옛날에 미국의 이제 워싱턴에 계신 USTR 무역대표 고위 관리를 만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네네. 미국이 맺은 FTA 중에서 제일 골든 스탠다드다. 제일 개방의 폭도 넓고 좋다고 하는데 한미 FTA도 10만 명의 일자리를 뺏어간 잡 킬러, 일자리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저희 앞으로 한미 통상관계도 좀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나프타가 강한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포드 자동차도 그렇고 현기차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체제 내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제 아직 출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은 못하지만 어떠한 형태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5년이 됐는데 두 나라 간의 교역량은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흑자가 2배가 늘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자유무역이고 다 교역량 증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무역 적자 이꼴 일자리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뜯어버리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많이 흑자를 보고 그다음에 두드려 맞는 나라가 멕시코예요. 멕시코 네프타 덕분에 흑자를 많이 봐요. 참고로 여러분 네프타 하기 전에는 미국이 멕시코에서 흑자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흥분하는 이유가 알아요. 그런데 한국이 지난 5년간 FTA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있는 흑자 규모가 2배가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이 흑자를 해소하자는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12일 날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미측에서는 재협상 이야기는 안 했다고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안 했거든요. 출범 안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네. 아직 다행히 네. 한국은 없어요. 중국과 크게 붙을 거예요. 옛날에 재패니스 스마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워싱턴에서 미국 통상 관련해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일본 시장을 개방하라면 그러겠다 그러고 요리 꼬고 비비 꼬고 요 핑계 대갖고 굉장히 일본하고 미국의 갈등이 컸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재패니스 스타일식으로 협상해서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통 큰 협상가예요. 영어로 말하면 think big, 통 크게 놀자, 사나이답게. 두 번째는 fight back. 앞에서 얼씬거리고 하면은 그냥 거침없이 반격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CNN 기자 있잖아요. 그냥 하고 그다음에 중국 막 후려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미국하고 진지하게 앉아서 무역 흑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윈윈 해결책을 찾자. 소프트 시그널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갑자기 제 질문에 어떤 내용이 생각나는 게 매티스 국방부 장관. 해병대 출신. 지금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매티스나 마이클 플린 안보보좌가 모두 다 이 강경파입니다. 특히 강경파의 특징이 모두 다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만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요. 중국을 싫어하는 정도가 혐오할 정도로. 주중 대상은 빼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중국 저격수로 이루어진 트럼프 군단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강경파고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강경이 북한 핵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11월 8일 날 대선이 끝나고 12월 9일 날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안에 그 사위 쿠시너가 시후아오라고 하는 안방에 중국 안방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인데 등소평하고도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쪽 그 회장 우시아오하고 만났답니다. 만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배싱, 차이나 배싱으로 해서 차이나 때리기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뭘까요, 중국과는? 근데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달라요.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네프타가 배드 딜, 나쁜 무역협정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멕시코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되고 나서 태도를 바꿨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똑같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차이가 뭐냐면 멕시코하고 협상이었고 말 안 들으면 네프타를 탈퇴하겠다 미리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 전략 차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단계 위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어떻게 협상을 할지는 지금 앞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크게 붙을 것 같아요. 책에 보면 협상을 할 때 반드시 레버리지를 찾아라 이런 내용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을 배싱하고 파이트백을 할 때 쓸 수 있는 레버리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죠. 타이완 카드 벌써 쓰잖아요. 그게 트럼프 책을 읽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협상을 할 때는 꼭 지렛대 우리말로 하면 레버리지를 만들어갖고 판을 흔들어버리라 그래요. 우리 바둑 받는 듯이. 근데 벌써 타이완 카드 하니까 중국이 베이징 화가 벌떡 났잖아요. 하나의 중국을 원칙. 이거는 절대 양보하겠다. 근데 협상에서요. 지금 베이징처럼 열받으면 열받을수록 유리합니다. 그 협상 전문용어로 미끼 전략이래요. 디코이. 이게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열받게 해서 미끼의 가치를 키우고 나서 그래. 그럼 내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해 줄게. 양보하면서 중국부터 큰 걸 받아낼 수 있죠. 레이건 대통령도 80년대 취임하실 때 취임식에 타이완 총통을 미친 척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이 난리 났거든요. 그러면서 1년 후에 중국부터 하나 큰 거 얻어내고 그래 하나의 중국 인정해 줄게. 그래서 사죄 양보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협상의 묘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벌써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하는 건데 근데 중국은 호랑이에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지 아세요? 3일 굶은 놈이 이겨요. 이렇게 시간 누가 시진핑 주석이 호랑이라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자라 그러면 누가 승부근성이 있느냐 지도자가 그게 큰 그 중국과 미국 간의 앞으로 한반도에 큰 역할을 합니다. 사자에 비유한 거는 외형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협상 스타일이 사자예요. 협상 스타일. 그래서 제가 이 동물의 왕국 보고 이렇게 연구해서 사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자는 승부근성이 가서 먹잇감을 노리면 꼭 먹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트럼프 대통령과 앞으로 한미 간에 협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 이제 무역 적자 해소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내주면서 다른 데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사자는 먹잇감을 먹고 낮잠 자고 좋은 먹잇감을 해도 과욕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 앤드 테이크 전략을 써야 됩니다. 대선 토론할 때도 보면
힐러리 클린턴 뒤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예. 그러니까 협상하는 학자들 연구해 보면 우리가 협상이나 이걸 할 때 네. 랭귀지 예. 말이 하는 차지하는 비율이 30%밖에 안 된대요. 네. 3분의 2는 non-verbal behavior 우리가 예. 바디 랭귀지로 되는데 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뒤에 트럼프가 없으면 100%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 말만 듣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가락질까지 막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뭔가 하고 한 30-40%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분산된 거예요. 예. 그걸 고도의 그 관심 분산 효과 합법 수칙이라고 합니다. 예. 자, 중국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이번에 트럼프 내각 보면 중국 저격수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 중국에 대해서 점점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만 얻어낼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중국의 패권주의를 겨냥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은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 중국하고 미국과 붙는다 보는 두 가지예요. 예. 2001년도에 예.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했거든요. 허용했죠. 근데 지나고 그러니까 늑대 새끼인 줄 알고 키웠는데 네. 고랭이가 된 거예요. 예. 그 2000년부터 2015년까지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제 책에도 나오는데 중국이 수출액이 10배가 늘었어요. 맞습니다. 예. 중국의 그 GDP가 10배가 10배. 늘었어요. 예.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10배가 늘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엄청 늘어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게 네. 중국을 너무 키웠다. 미국이 일자리 뺏어가고 네. 남중국에서 항공모함을 만들어가고 항공모함이 공격용 무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도전한다 이렇게 미국이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의 중국 카드를 아까 꺼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환율 조작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하나의 제스처. 제가 보기에 환율 정도가 아니고 예. 크게 붙는데 치킨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예. 치킨 게임이 쉽게 여러분이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나? 외나무 다리에 남자 여자가 자전거 타고 오잖아요. 예. 서로 양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누가 양보해야 되는데 예. 막 양보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양보해요. 둘 다 예.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크게 붙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고래 싸움에 우리 새우등이 터진다. 우리 한국이 예. 터지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면 중국은 협상 전략이 뭡니까? 중국은 보복하는 나라입니다. 보복. 보복. 그러니까 미국이 이 통상으로 위협을 하면 네. 일본하고 한국은 굉장히 소프트하게 미국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예. 하려는데 중국은 맞보복을 합니다. 벌써 사드 배치 때문에 네. 저도 중국 갈 때면 옛날에 복수 비자 줬거든요. 예. 복수 비자 안 주고 예. 근데 우리 탤런트 전지현 이런 사람도 중국 제한 받잖아요.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항상 미국이 통상 압력을 넣으면 중국은 보복을 했어요. 예. 집 벌써 중국인은 GM한테 보복하잖아요. 예. 자, 그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칠게 중국을 배신 후려친다 그러죠. 예. 나하고 중국이 보복하면 그게 무역전쟁이에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 포지션을 이렇게 놓고 보면 치킨 게임을 하는 게 분명한데 누가 이길 거로 예상하십니까, 교수님은? 그걸 결정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예. 두 나라 지도자의 승부근성. 예. 그런데 두 분 다 아주 사자호랑이 승부근성 끝내주니까 두 분 다 의논거리시고. 예.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도 위대한 협상가는 몰라도 네. 뛰어난 협상가는 되세요. 예. 근데 중국 사람들도 협상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영어에 협상하면 바게닝, 니고시에이션, 딜 세 단어밖에 없거든요. 예. 중국은 술책, 책량, 모사, 모략, 단판 엄청 많잖아요. 예. 몇천 년 동안 제국을 운영하면서 그렇죠.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그 세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적인 약점은 국내 정치예요. 왜냐하면 무역 보복을 하면은 이게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보복하면 막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 불만이 많아지잖아요. 네. 데니스 뮬렌버그가 예. 보잉의 CEO인데 예. 작년 12월 초에 그 시카고 트리뷴지에다가 네. 야 우리 보잉 비행기 4분의 1이 네. 중국에서 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지도 심기를 거치면 어떡하느냐. 예. 그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파이트백, 예. 파이트백이라는 거 반격당했어요. 예. 대통령 전용기. 야, 너 보잉 전용기 맹인데 40억 불 바보 같은 원가 구조다. 예. 캔슬 오더. 주문 취소. 그러니까 보잉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벌써 보잉 길들이는 겁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 우리 서강대학교 안세영 교수님께 들었는데 도널드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자주 재밌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이 사자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와 호랑이상을 갖고 있는 시진핑의 대결 속에 새우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도 호랑이가 대륙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최남선 씨가 그랬죠. 그런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안세영 교수였습니다.